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베네수엘라 북쪽 해안에 아주 주목받는 관광지 섬이 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면서 꽃의 섬이라고 불리는 마르티니크 섬. 이곳은 1502년 6월 15일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고 있는 네 번째 여정 중에 처음으로 발견됩니다. 이후에 이 섬은 1635년 프랑스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면서 당시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모두 쫓겨나고 노동을 위해 서아프리카에서 데려온 흑인들의 후손이 남아서 현재까지도 주민의 대부분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1946년 정식으로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으로 편입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이국적인 풍경으로 카리브해에서 가장 사랑받는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해외 레지옹, 그러니까 프랑스 해외 레지옹으로 편입이 된 후에 굉장히 많은 유럽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 섬에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가 굉장히 크다는 거였어요. 1950년대 당시 유럽 사람들의 키는 남성이 175, 여성이 164cm 정도였는데 이곳의 성인 남성의 키가 대부분 2m에 가까웠고 여성들도 170, 180 정도로 평균보다 20cm 정도 더 크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섬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의 크기와 성장 속도도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빨랐다고 해요. 이렇게 사진처럼 고양이만한 쥐가 발견되기도 했고요. 개미나 거미 같은 곤충류도 일반적인 그 곤충류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크게 자랍니다. 또 1년에 한 번 열리는 포도가 4개월마다 한 번씩 열매를 맺기도 했고요. 이런 그 이상현상이 발견된다는 게 프랑스 정부에까지 흘러들어갔고 조사단이 파견됩니다. 이후 수년간 이 거대화 현상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었고요. 마침내 그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는데 그 해답은 바로 검은 돌이었습니다. 섬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돌이 다량 관찰되었고 연구진들이 이것을 분석하게 되자 이 돌 안에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방사성 광물이 섬에 살고 있는 생명 전반에 걸쳐 유기변화를 일으켰고 성장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죠. 왜요? 어떻게요? 과학자들은 그 원인으로 100년 전에 있었던 마르티니크 섬의 화산 몽펠레의 폭발을 꼽았습니다. 약 100년 전인 1902년 4월 23일 마르티니크 섬 북쪽에 위치한 몽펠레 산에서 이상징후가 포착됩니다. 몽펠레는 벗겨진 산이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활화산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전 100년 동안 1792년과 1851년 2번 정도 분화한 적이 있었지만 그게 인근 지역에 피해를 입힐 만큼 큰 폭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냥 안심할 수 있는 활화산이었던 거죠. 하지만 1902년 이날 몽펠레는 조금 달랐습니다. 작지만 폭발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서 독한 유황가스가 서서히 산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새와 작은 짐승들이 가스에 질식해 죽은 채 발견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닥 대수롭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몽펠레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곳에 마르티니크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 생피에르가 있었습니다. 당시 마르티니크 섬 전체 인구수가 38,000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3만 명이 이 생피에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을 만큼 굉장히 번창했던 도시였죠. 자,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저쪽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하지만 워낙 활화산이다 보니까 신경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 중에 지리학자 몇 명은 좀 이상한 거 아닐까? 혹시 거대한 폭발이나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4월 25일 이 그러니까 몽펠레 마운틴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가봅니다. 근데 이곳에서 암석과 젤을 포함한 커다란 구름이 방출되는 걸 보게 됐고 26일에는 작은 분출로 인한 화산재가 흩뿌려지는 것을 보게 돼요.
27일에 산꼭대기에서 보니까 이 칼데라 속의 호수가 마치 물이 끓는 듯 거대한 가마솥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뭔가 안에서 막 들끓고 있는 거예요. 30일이 됐을 때는 강이 부풀어 올랐고요. 산 근처에 있는 나무들이 쓰러질 정도였습니다. 이 동안에도 화산재는 계속해서 이 3만여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 생페르 마을로 유입이 되었죠. 지리학자들은 빠르게 이 섬의 주지사였던 루이 무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예전에처럼 2번 화산 폭발이 작은 규모가 아니다. 곧 화산이 폭발할 수도 있다 라면서 사람들을 피신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지사 루이 무테는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5월 11일 곧 프랑스 하원 의원 선거에 그가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루이 무테는 프랑스의 여러 식민지 대사관 직원과 외교관을 거친 뒤에 이 마르티니크 섬에 와가지고 주지사에 오른 인물입니다. 아주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중요한 선거, 하원 의원 선거를 앞에 놔두고 화산 폭발이라고? 그럴 순 없지. 루이 무테 정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 화산학, 지진학 연구가 걸음마 단계였고 몇 사람의 그냥 지진학자 말만 듣고서 곧 화산이 폭발할 거니 사람들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만 명이나 되는 주민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루이 무테가 거주하고 있던 곳은요, 몽펠레 상과는 좀 거리가 있는 섬 중부에서 살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몽펠레 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을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지리학자들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전단지까지 배포하면서 화산 폭발설을 일축하게 됩니다. 하지만 5월에 들어서면서 이 화산 폭발의 징조는 시민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집니다. 그러다 5월 2일 오후 11시 30분 화산은 짙고 검은 연기를 내면서 시끄러운 폭발음을 내게 됐고요. 지진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지질학자들조차 이제는 주지사를 설득하기를 포기하고 가족과 지인들을 설득해서 섬을 벗어나서 피신하게 됐죠. 그런데 여전히 주민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제 듣지 못했으니까 여기는 워낙 화산 지역이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주지사의 집무실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주지사님, 지금 괜찮은 건가요? 이에 루이 무테는 태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린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호언장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인 5월 5일 화산 이류, 즉 화산재가 이렇게 물과 만나가지고 시멘트 반죽처럼 걸쭉해진 상태로 산사태처럼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마을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150여 명의 인명피해가 즉각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제 루이 무테가 어라?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한데? 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던 걸까요? 5월 7일 부관에게 주지사 권한을 넘기고는 일단 생페르로 떠납니다. 그곳에는 현지 과학자들과 군인, 기술자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죠. 자, 생페르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한 루이 무테가 본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책회의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데리고 대책회의가 몇 시간이고 지속이 되었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될 것인가? 사람은 지금 너무 많은데 늦은 건 아니냐? 아니면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몇 시간째 하다가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일단 현장을 방문해보고 주민들을 대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자라는 너무도 아니라고 바보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리더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생페르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지금 막 화산이 터진다, 막 지진이 났다, 막 이런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차라리 인구수가 제일 많은 생페르로 피난을 오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마지막 날까지도 신문에서는 여전히 도시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5월 8일 아침, 주지사와 전문가들은 몽펠레 산 아래 있는 어떤 작은 마을로 배를 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몽펠레 산 밑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겠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28살이었던 젊은 구두 수성공 레옹 콤페레랭드레는 새벽부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산과 숲에서 쥐와 뱀이 막 도시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여기저기에 출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막 이런 산짐승이 나타나서 사람을 무는 바람에 큰 소동이 있었죠. 그 동물들이 아주 다급하고 재빠르게 보였습니다. 레옹이 이 광경에 처음에는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굉장히 뜨겁고 이 독한 냄새를 가진 연기가 도시를 점점 덮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막 흐느적거리는 장면도 보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순간에 이 도시의 광경이 지옥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이 연기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레옹이 이때 생각을 한 게 자신의 그 구둣가게 지하에 공간이 좀 있었는데 그곳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막 피하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화산재와 분출물이 도시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에 화상을 입기도 해요. 누군가는 그걸 맞고 옆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고 있죠. 필사적으로 레옹이 도망을 쳐서 간신히 가게 건물 지하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가 문을 잠그자마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한편 이 루이무테 주지사와 그의 일행 또한 화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갔다가 항구에 들어서는 순간 이 뿜어진 화산 폭발로 인해 모두 배에 탄 채로 사망하게 됩니다. 화산과 약 6.4km밖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 생피에르 마을도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조 증상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뒤늦은 피신으로 인해 화산 폭발은 도시를 덮쳤고 도시는 금세 시신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몽펠레 화산 폭발은 사흘이 지나서야 잠잠해졌는데요. 이제 화산 폭발이 끝나고 생피에르에 도착한 사람들은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이 화산 폭발 이후의 도시의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해안가 주변에 있었던 건물들이 그냥 다 뼈대만 남긴 채 그냥 몽땅 사라져 버렸어요. 화려했던 도시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더욱더 끔찍했던 건 살아있는 생명이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구조가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인구가 3만여 명이나 됐던 도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단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구두공, 지하실로 대피를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그는 살아남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옆에서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모두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0살짜리 소녀도 살아남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이 화산을 피할 수 있었던 27살 남성 루이 오귀스트 시파리스도 살아남게 됐는데요.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도대체 어떤 그 지하 감옥에 있었느냐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곳이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됐고요. 그 이외에도 한 여성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간 살아있긴 했지만 이 화산재에 너무도 큰 화상을 입어서 간신히 버티다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섬에 도착을 합니다. 이 섬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는 그 수색팀에게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라는 증언만 겨우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생피에르에서 그때 사망한 사람의 수가 무려 36,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하필이면 불안에 떨던 시민들이 화산 폭발을 피해서 온 곳이 생피해였기 때문에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이 폭발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거의 섬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숫자입니다. 얼마 후에 프랑스 정부에서 해군을 파견을 했어요. 이제 섬을 복구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5월 20일 날 화산이 또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8월 30일, 그러니까 3개월 후에 화산이 또 분화를 일으켜서 이번엔 동쪽 마을에 있던 마을 사람들 1085명이 안타깝게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자연재해를 쉽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조 증상을 이야기해줬던 과학자들의 말을 만약 주지사 루이 무테가 들었다면 그의 안일했던 생각이 거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40배에 달하는 강력한 열과 가스 그리고 재를 발생시킨 폭발 피해를 더 확대시켰고요. 무려 36,000여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희생자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세계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주변 국가들의 지원으로 마르티니크 섬은 쓰라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몽펠레 화산은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날과 같은 정말 엄청난 36,000여 명의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엄청난 폭발을 다시 일으키려면 아마 몇만 년에 걸리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앞서서 보셨던 사진처럼 지금은 이 섬이 복구가 잘 되어서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았고요. 현재 인구 10만이 넘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화산 폭발에 대한 대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흉내도 못 낼 만한 거대한 자연의 힘에 무너진 인간들, 그리고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생각했던 한 멍청한 주지사가 만들어낸 비극.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